중세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자 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벤치 멤버로 밀려났죠. 진리와 선은 하나님의 본질이었지만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아주 살짝 투영된 2차적인 속성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지 겉모습이 아니야 라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미를 진이나 선보다 열등한 것으로 만들었죠. 문제는 이러한 미의 저평가가 현실 세계의 여성 혐오나 편견의 도구로 악용됐다는 겁니다.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본질적이지 않은 표면적인 유혹으로 규정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까지 세트로 묶어 여자를 열등하게 취급하는 근거로 악용했죠.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신이 왜 남자야 라고 외치며 등장한 것이 바로 페미니스트 신학입니다. 그들은 왜 신학의 가치 서열에서 미가 꼴찌여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기준은 늘 남성의 시선인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죠. 이들은 기존 신학이 철저하게 남성적인 가치와 언어로 지어진 남성 전용 클럽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페미니스트 신학의 거두 메리 데일리는 하느님이 남자라면 남자가 곧 하나님이다 라며 도발적인 비유로 전통 신학의 급소를 찔렀죠. 신을 아버지나 아들로 성별화하는 순간 남성은 은연중에 신과 닮은 존재가 되고 여성은 이방인이 됩니다.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게 인간의 동물적인 특징인 성별을 덧씌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를 꼬집은 거죠. 물론 전통주의 신학계는 펄펄 뛰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페미니스트 신학과 같은 현대 신학이 기독교가 더 넓은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봅시다.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그리고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이제 같이 봅시다. 그리스인에게 미는 미덕, 즉 일종의 탁월함이었다. 핵심어는 beauty. 주제는 그리스인에게 미는 미덕이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그리스인이 미를 미덕이라고 생각한 이유 혹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미와 도덕, 같은 동전의 양면. 2번 그리스인과 기독교. 3번 그리스와 현대의 미. 4번 미와 여자. 보기 2번에는 핵심어가 빠졌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지만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괄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그때는 아름다운 사람을 가정했다. 오늘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서 whole은 모든이 아니라 완전한이란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선 미의 지위가 현재보다 높았음을 암시하네요. 그리스인의 머리에도 떠올랐지만 사람의 내면과 외면을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대했다. 내적 아름다움은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과 일치할 것이라고. 여기서 if는 even if의 준말입니다.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란 외적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은 내적 아름다움과 외적 아름다움이 일치한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주변에 모여든 가문 좋고 젊은 아테네인들은 그것을 매우 역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영웅이 그렇게 지적이고 그렇게 용감하며 그렇게 명예롭고 그렇게 매력적인데 그렇게 못생겼다는 사실을. it은 가목적어,
that 이하가 진목적어입니다. 여기서 영웅은 소크라테스를 가리키는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내적으로 매우 아름다운데 외적으로는 전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주로 기독교의 영향이었다. 미에게서 중심적 지위를 빼앗은 것은 미가 인간의 탁월함이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이상에서 가졌던 중심적 지위를 이때 강조용법을 사용하고 있군요. 뒤에 나온 it은 beauty를 대신한 대명사입니다. 우린 classical을 그냥 고전적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고전이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을 뜻하죠. 미가 3등으로 밀려난 것은 기독교 때문이라는 말이네요. 탁월함을 도덕적 미덕에만 제한함으로써 기독교는 미를 표류시켰다. 소외되고 임의적이며 피상적인 매력으로. 종교는 진선미 중에서 당연히 도덕적인 선과 진리를 중시하죠. 그러면서 미가 3등으로 밀려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는 계속해서 위신을 잃어버렸다. 2세기 가까이 관습이 되어버렸다. 미를 2개의 성별 중에서 하나만의 것이라고 여기는 게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항상 부차적인 하나에게. it은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네요. 이전에도 여성 폄하가 있었지만 작가가 2세기 전을 특별히 지적한 이유는 19세기가 빅토리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도덕적 위선으로 유명한 시기였죠. 2개의 성별 중에서 하나만의 성별이란 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however는 양보의 뜻을 가진 접속사죠. second는 두 번째가 아니라 부차적인, 중요하지 않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기에 남자가 first, 여자가 second라고 생각하는 관습이 생긴 거겠죠. 미를 여성과 관련시키는 것은 미를 더욱 도덕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했다. 구약에 나오는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브가 악역을 맡았던 걸 빗대어 말하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원인, 오늘날 미를 열등한 미덕으로 여기게 된 것이 결과군요. 다시 핵심어는 beauty. 주제는 기독교가 미를 열등한 미덕으로 격화시켰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1은 본문에 근거가 없으며 보기 2는 핵심어가 빠져 범위가 너무 넓고 보기 4번은 함정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범위가 너무 좁아서 주제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보기 3번은 기독교가 미를 열등한 미덕으로 격화시킨 결과 그리스와 현대의 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으므로 정답에 가장 가깝습니다. 정답은 3번. 중세 유럽은 한동안 지식의 가뭄 상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거장들이 남긴 저작들이 서구에서 거의 실종됐었기 때문이죠. 정작 이 지식을 보관하고 있던 곳은 비잔틴과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11세기에서 12세기경 마치 역수입되듯이 이러한 지식이 번역운동을 통해 서구로 쏟아져 들어왔죠. 서유럽 학자들은 세상에 이런 철학이 있었다니 라며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을 정리한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은 신앙과 이성을 결합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죠. 물론 그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주인공은 신학이고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줄 보조자로 철학을 택한 거죠. 그는 신학대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을 빌려와 기독교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장에게도 흑역사는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비하적 생물학까지 그대로 수입해버린 것이죠. 아퀴나스는 여성을 불완전한 남성 혹은 우연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원래는 완벽한 남성이라는 정품이 나와야 하는데 제조 과정에서 외부 온도가 안 맞거나 습도가 높아서 살짝 에러가 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성별은 외부의 방해나 우연히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자가 X를 던지느냐, Y를 던지느냐에 따른 유전적 확률 게임일 뿐이죠. 여성은 남성이 되려다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설계된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생물학적 사실 앞에서는 시대의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지 못했던 셈입니다.